이제 우리 2학년 친구들, 쌤과 함께 이제 즐거운 역사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우리가 수비를 해야 될 게 있죠? 수업 준비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지금 보고 있는 부교재 학습지,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제 교과서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첫 번째 12페이지 같이 펴놓고 강의 영상을 들으셔야만 돼요. 물론 이 강의 영상을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겠니? 그렇죠. 우리 패들렛 PC를 또 같이 하이러닝과 함께 보면서 수업에 임하고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교재부터 보면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주제 1번 역사의 의미와 역사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역사의 의미는 선생님이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왜 해야만 되느냐. 여기 목적부터 한번 볼까요? 목적. 목적은 어, 현재의 우리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 현재가 어떠한지, 우리가 어떤 인간인지, 어떤 국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역사를 알면 돼요. 자, 그러면 현재만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알 수 있을까? 그렇죠. future. 저 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 소리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역사는요. 그냥 일반 역사가 아니라 세계사를 배우고 있죠. 우리가 세계사를 그 왜 굳이 우리나라 것도 아닌데 배워야만 되는가? 자, 우리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쳐요? 안 끼치지 않아요. 그렇죠? 안 끼치지 않죠? 우리 뭐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전쟁이 결국 우리나라에 또 영향을 끼치잖아요. 우리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그쵸? 여러분들 옛날에 먹었던 빵값이 지금은 2배 이상 막 뛰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의 이러한 현재 세계의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이런 것들도 세계사를 공부하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텐데라는 역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역사적으로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또 지금 또 전쟁이 일어났고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가는지에 대한 그러한 사고를 우리는 세계사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 역사를 배우는데 근데 역사의 의미, 의미를 먼저 또 알고 가야 되겠죠. 역사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는 역의 의미와 사의 의미. 그래서 역사라는 말이 두 글자잖아. 역과 사. 어? 그래서 각각의 의미가 있는데, 자, 먼저 역의 의미, 역. 여러분들, 역이라는 글자는 어,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선생님이 써봤어요. 우리 선생님 이제 다시 한번 영상 보면요. 여기 역사 이렇게 두 글자가 있는데, 이 역사의 역자의 한자가 어떤 글자인지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 몇 번째 나와 있나? 역? 여기 있네요. 자, 요거 아니네요. 요거 아니고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 자, 이게 역자예요. 자, 이 역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내다라는 뜻이에요. 지내다. 지난 과거, 지나간 시간들, 지나온 일들을 모조리 다 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 과거라고 이야기 많이 하죠. 과거. 과거의 모든 일들, 그건 과거의 모든 시간들. 자, 이것이 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역. 역. 자, 우리 바로 한자어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어, 잠깐 한번 보면 좋겠네요. 내용 좀 한자가 좀 쉽진 않네요. 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모든 사실이기 때문에 이 역의 의미는요. 성격이 객관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객관적. 객관적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객관적. 음.
객관적이라는 말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의 뜻은 뭘까요? 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주관적이에요. 그 주관적은 자기의 입장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1차 지필고사, 2차 지필고사 볼 텐데 선생님이 1차 지필은 100% 논술형 주관식 문제 낸다고 했죠. 그 답을 채점을 여러분들이 쓴 거를 하다 보면 정말 모든 학생의 답이 어쩜 이렇게 다 다를 수 있을까? 정말 선생님이 논술형 출제하고 채점할 때 정말 머리가 그냥 뽀개질 것 같아요. 머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음. 근데 여러분들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이런 주관적인 의미는 뭔가 자기의 입장이나 자기의 생각을 반영한 거예요. 근데 객관식 문제는 정확한 정답이 있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묻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역사도 첫 번째는 지나간 과거의 모든 사실을 의미하기 때문에 어떤 성격이 있다? 그렇죠? 객관적인 성격이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사실은 이 두 번째예요. 그러면 과거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이제 기록을 해요. 기록.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록이라고 적어두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기록이라는 것이 바로 역사의 두 글자 중에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니? 사라고 생각하면 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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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까 한글에 그 사자가 있었죠? 요 사자가 한자로 하면 바로 요 글자예요. 기록하다라는 의미야. 기록. 기록. 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사, 기록된 문서, 문필에 종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쓰는,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글을 쓰려면 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인간이 글을 쓰기 시작하는 시대, 이거를 문명 시대라고도 하지만 역사 시대라고 이야기도 해요. 사라는 거는 기록이기 때문에 인간이 글을 통해서 기록을 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거를 우리는 역사 시대라고 해요. 그러면 기록 이전의 시대를 뭐라고 할까요? 앞에다가 기록보다 그 먼저 선자 쓰면 선사 시대라고 하는 거죠. 선사 시대. 여러분들 선자는 무슨 의미야? 먼저 선자죠. 먼저 선자. 그러니까 기록 이전의 시대는 선사 시대인데 그러면 선사 시대에는 기록이 없으니까 그 시대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자, 기록은 없지만 대신 뭐가 있겠니? 유물이나 유적 같은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선사 시대에는 주로 이제 인간이 사용했던 돌멩이를 보고서 그 시대를 짐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돌멩이는 구석기, 조금 새로운 돌멩이는 신석기, 이렇게 석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석기 시대는 기록이 없는 선사 시대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은 뭐라고 적어두면 되겠니?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기록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기록이라는 의미는 두 번째 의미, 사의 의미고 기록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격이 어떻다? 주관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사의 의미와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류의 출현과 진화와 선사시대의 생활까지 볼게요. 선생님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선사시대는 선사시대는 사 이전이니까 사 먼저이니까 뭐가 없는 시대다? 기록이 없는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사시대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개념을 잡고 갔으면 좋겠어요. 뭐가 없다? 기록이 없다. X 이렇게 그런 시대. 자, 이해됐죠? 기록이 없는 시대. 자, 그러면 이 기록이 없는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 있는데 일단은 먼저 구석기 시대. 인간이 처음으로 등장을 했겠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에 인류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그 인류의 첫 번째 등장했던 인류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자, 좀 한이 좁으니까 선생님이 따로 빼서 적어줄게요. 바로 뭐냐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
피테쿠스라고 이야기해요.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자, 근데 이제 영자 두 가지 영자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형성이 됐는데 오스트랄로라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대륙 중에 호주 있죠, 호주. 호주를 영어로 뭐라 그래?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하잖아요. 남쪽에 있죠, 지구 남쪽. 자, 오스트랄로라는 뜻은 남쪽이라는 뜻이에요, 남쪽. 응? 남방. 응? 남쪽 지역, 지방. 응? 남방. 그럼 피테쿠스는 뭔 뜻이냐면 피테쿠스는 원숭이라는 뜻이에요. 자, 인류가 구석기 시대에 살려면 일단은 구석기 시대는 빙하기거든요. 굉장히 추워요. 그러면 인간은 따뜻한 곳으로 갔겠죠. 지금 우리 지구에서도 좀 따뜻한 지역이 주로 어디예요? 그죠, 아프리카죠. 그래서 아프리카 남쪽에 가면 이게 인간인가 원숭인가? 아, 걔도 이거 인간 쪽에 가깝네? 라고 추정되는 첫 번째 화석이 아프리카 남쪽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교과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고 짐작될 만한 그림이 하나 있죠. 16페이지 보세요. 아, 여기 있네요. 그렇죠. 바로 이분이에요. 여러분들 이분이 바로 오스트랄로 피테쿠스예요. 근데 이제 이게 원숭이가 아니다, 인간이다, 응?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서 있죠. 이렇게 두 발로, 두 발로 서 있어요. 자, 그럼 두 발로 서 있으니까 다른 짐승과 달리 뭐가 자유로울까요? 그렇죠. 이 손, 팔이 자유롭죠. 그래서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저씨가 뭐 하나 쥐고 있죠? 뭔가 이렇게 쥐고 있단 말이야. 이게 이제 도구라고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도구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머릿속에 있는 이 두뇌가 점점 커지면서 이제 진화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거의 원숭이 쪽에 가까운데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면 호모가 나오. 호모. 호모라는 말은 같은 종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인간과 이제 같은 종으로 발전을 하는데 호모, 뭐 에렉투스, 뭐 하빌리스, 에렉투스, 네안데르탈렌시스 이렇게 가다가 지금 현재 인류의 직접적인 조상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아저씨는 보니까 그렇죠. 지금의 인간과 거의 흡사하죠. 이렇게 생긴 분이 우리 저 동강중학교에도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자, 다시 가면 그래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일단 직립보행을 하고 그러다 보니 도구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제 뭘로 또 발전하냐면 이제 호모 쪽으로 간다. 호모. 그럼 또 호모라는 말은 인간과 같은 종이다. 호모. 그래서 이제 호모, 하빌리스, 에렉투스, 네안데르, 사피엔스로 가는데 이걸 우리가 굳이 다 기억하고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호모 에렉투스 단계에서는 이 인간이 이제 언어를 이제 쓰는데 우리 개도 막 멍멍하면 지네들끼리 좀 뭐 의사소통을 한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 인간만이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언어와 함께 구석기인들이 제일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불이에요. 불. 인간은 불을 다룰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인간과 짐승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인간은 네안데르탈렌시스가니까 시신을 매장했다. 시신. 우리 동물들은 시신 매장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신을 또 매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누가? 호모 사피엔스가, 자, 사피엔스가, 지금 현재 인류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피라는 말은 이제 지혜롭다, 슬기롭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호모 사피엔스까지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바로 구석기 시대예요. 구석기 시대. 자, 그러면 오늘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의 차이점까지 딱 정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구석기 시대는 일단 둘 다 석기는 석기죠. 석기는 석기야. 오래된 석기, 올드스톤이냐?
뉴스턴이냐? 네, 같은 석기인데 조금 달라요. 자, 먼저 구석기는 뗀석기다. 뗀석기. 신석기는 간석기. 그러니까 떼어낸 거는 그냥 바위 같은 거, 돌멩이 큰 거를 내리 찍어서 막 파편으로 쪼개지면 그중에 좀 날카롭네, 요거. 사냥할 때, 멧돼지 맞박 찍을 때 굉장히 좋겠네? 그래서 요거 이제 집게를 쓰는 거예요. 요거는 좀, 이제 긁기 좋겠네? 해서 긁기를 쓰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네요. 주먹도끼라는 게 있네, 주먹도끼. 여러분들, 주먹도끼는 도끼 같은데 또 주먹같이 생겼어요. 자, 이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가 주먹도끼인데, 자, 여러분들 교과서 18페이지 주먹도끼 사진을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주먹도끼. 자, 조금 키워볼게요. 저기 왼쪽에 나오죠? 이게 바로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 그러니까 좀 주먹을 쥔 그런 모습인데 이쪽은 또 끝에는 뾰족하고 옆에는 좀 이렇게 평평하고 또 날카롭고 그래서 이걸로 멧돼지를 찍어버리고 또 가죽을 벗길 때는 요 길로 이렇게 또 벗기고 또 이제 자르고 또 이제 갈고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바로 주먹도끼예요. 주먹도끼는 한마디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했다. 찍게는 찍을 때만 긁기는 긁을 때만 하는데 주먹도끼의 특징은 여기 하나 적어놔. 주먹도끼는 다용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용도 뗀석기다. 근데 여러분들 다용도 뗀석기가 더 발전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의 용도로 쓰면 전문적인 뗀석기가 더 발전된 걸까요? 그렇죠. 전문적인 게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먹도끼는 사실 여러 가지 다 쓸 수는 있지만 하나도 제대로 쓰지는 못해요. 그래서 다 잘하는 것보다 하나만 잘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겠니? 그쵸? 자, 근데 이제 이 다용도 주먹도끼든 뭐든 이제 짐승들을 이때는 이제 사냥을 해가지고 이제 고기를 먹어요. 그 다음에 나무에 매달린 나무 열매, 채집, 따먹는 이런 식으로 식량을 마련하다 보니까 계속 구석기인들은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될까요? 이동을 해야 돼, 이동을. 그럼 이동을. 먹을 거 찾아 댕겨야 돼요. 근데 중간에 좀 자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마침 딱 좋은 데가 있어? 어디야? 그렇죠. 동굴이에요. 그럼 동굴. 동굴은 비바람도 피해주고요. 또, 뭐야. 따뜻하고요. 짐승들 들어오기에 또, 막을 수 있고요. 또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 너무 좋잖아요. 동굴이 없으면 이제 바위 그늘 밑에서 잠깐 자거나 또 강가 주변에 집을 막 진 거예요. 흔적도 없어요, 실은. 이런 데에서 잠깐 자고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적인 집에서 또는 대충 막 짓는 집에서 살다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구석기인들이야. 자, 그지만 어쨌든 이 구석기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죽었어. 시신을 매장하는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얘기는 죽은 다음의 세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다들 뭐 이거 인간이라면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 구석기인들이 동굴에서 밤에 좀 심심했나 보죠. 벽화를 좀 그려놔요. 주로 뭘 그렸느냐? 큰 짐승들이 그래요. 그러면 교과서 19페이지 보시면요. 벽화가 좀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자, 이러한 벽화들이에요. 어, 무섭네요. 자, 주로 이제 동물들 같은 거 많이 그려놨어. 라스코, 동굴 벽화 같은 게 있고요. 근데 이제 여러분 교과서에만 나와 있는 이 벨렌도르프의 비너스상이라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비너스는 이제 그 사랑의 여신이죠. 아름다운 여신인데, 구석긴들의 여신은 바로 이분이에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자, 얼굴은 보니까 구석기들이 중요하지 않았나 봐요. 얼굴을 안 따져요. 얼굴이 없어요, 이렇게. 눈, 코, 입이 없어요. 뭐가 좀 부각되어 있니? 그렇죠. 가슴과 엉덩이, 배. 요게 이제 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가슴, 엉덩이, 배만 중요했느냐?
그렇죠. 아이를 잘 낳고 또 아이를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게 가장 이 구석기인들의 여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구석기 때에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다. 인기쟁이다. 여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신석기 시대의 생활 보고 마무리하면 되겠네요. 자,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드디어 뭘 하게 되었느냐? 그렇죠. 정착을 한 거야. 정착. 이동을 하다가 정착을 했다. 한순간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일어나면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는 이동 안 해도 돼. 순식간에 큰 발전이 이루었다. 이런 일들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혁명. 그래서 여러분들 혁명이라는 말을 기억을 해두면 혁명은 순식간에 큰 발전을 이룬 이러한 거를 우리는 혁명이라고 이야기해, 혁명. 어?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에는 매일 그 동물 먹이 찾아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신석기 시대에는 뭐가 가능하냐면 정착이 가능해. 정착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 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제는 농경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축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목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경과 목축의 시작은 바로 인류의 첫 번째 혁명이다. 우리가 앞으로 많은 혁명을 배울 거거든. 뭐 산업혁명, 시민혁명 이런 혁명은 보통 이제 근대 시대에 많이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혁명의 시발점, 그 시발점은 바로 무슨 혁명이다? 신석기 혁명이다. 이 구석기 시대를 수십만 년 동안 이렇게 이동생활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내 집 마련을 한 거예요. 내 집 마련. 응? 자, 그러면 그 내 집이 어떤 집이냐면, 자, 요 밑에 7번 적어줄게요. 이게 바로 웅집이에요. 웅집. 웅집. 심석기 시대의 집은 뭐라고 하냐면 웅집이라고 이야기해요. 웅집. 여러분들 웅집은 왜 웅집이냐면 움푹 패여 있다. 그래서 웅집이에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잠깐만요. 어, 어. 이거 여기 아니구나. 그냥 써야겠다. 자, 보통 이렇게 땅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중간에 이렇게 땅을 움푹 파요. 반. 반지하죠, 반지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이 뚜껑 같은 거, 지푸라기 같은 거 엮어가지고 이제 지붕 만들고 요 밑에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서 반쯤 내려간 데에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움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어쨌든 뭐 이렇게 보기에는 좀 거지 같아도 이게 혁명인 거예요. 이제 동굴 밑에서 막 살다가 드디어 내 집이 생긴 거예요. 출퇴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야말로 신석기보다 혁명이다. 자, 근데 이제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고 농사를 좀 잘 지고 싶어. 그리고 우리 가축이 병 안 걸리고 새끼 잘 낳고 무럭무럭 잘 자랐으면 좋겠어. 그럼 인간이 뭔가를 기원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려면 비가 잘 오고 날씨가 따뜻하고 뭐 뭔가 이 자연 조건이 좀 갖춰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숭배하는 자연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앙 사상이 나타나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연 숭배. 이거를 뭐냐면 애니미즘이라고 얘기해. 애니미즘. 애니멀 아니에요. 애니미즘. 뭘 숭배하는 거야? 자연 숭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태양 같은 거. 태양이라든지 뭐 바위 뭐 나무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도 지금도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한다?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왜 인간이 애니미즘이라는 신앙을 갖게 되었느냐? 무엇과 관련이 있을까요? 농경을 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라고 하늘에 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뭘 숭배하게 됐대요? 그렇죠. 동물을 숭배한다고 했죠. 동물. 자, 그러면 동물을 숭배하는 신앙을 또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토테미즘이라고 해요. 토테미즘.
토테미즘. 곰을 믿고 소를 믿고 개를 믿고 하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3학년 때 한국사 배우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토테미즘 신앙이 발달해서 뭐 이렇게 개부족, 소부족, 말부족 이런 부족 단위의 토템 신앙들이 이제 있었다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토테미즘이 발전한 건 또 역시 뭐 때문에? 신석기 시대부터 뭘 했기 때문에? 목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목축과 관련이 있다. 목축과. 어? 동물이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 기원하는 마음이 이런 토테미즘 신앙으로 발전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신석기 시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석기 시대를 지나서 다음 시대, 청동기 시대라는 새로운 시대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요. 그때부터 인간은 이제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게 돼요. 자,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선사시대까지 하는 걸 마무리할게요. 안녕.